자, 오늘은 바이오 기업 큐로셀에 대해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기업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다루는 모든 내용은요, 오로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바로 다트에 공개된 공식 자료만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나 아직 공시되지 않은 정보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당연히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채 비율이 무려 2000%가 넘는 회사가 어떻게 암정복의 희망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 정말 엄청난 과학적 잠재력과 살얼음판 같은 재무 상태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이오테크의 역설, 획기적인 항암 치료제와 위험한 재무 상태. 그럼 먼저 이 회사가 가진 엄청난 가능성부터 한번 볼까요? 큐로셀이 지금 상용화를 코앞에 둔 기술이 있는데 이게 바로 차세대 CAR-T 항암 치료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꺼내서 더 강력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몸에 넣어줘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뭐랄까, 맞춤형 암항군대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 파트, 재무적인 뇌줄타기, 혁신과 파산의 경계에 서다. 하지만 이 눈부신 가능성 뒤에 숨겨진 리스크를 제대로 보려면 이제 숫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자,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 2083.4%. 이게 뭐냐면 부채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 돈보다 빚이 20배 이상 많다는 뜻이에요. 아니, 불과 1년 전만 해도 144.5%였는데 이게 이렇게 폭증한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손실 규모도 문제입니다. 2023년에만 46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어요. 적자 폭이 훨씬 커진 거죠. 물론 연구개발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아주 독특한 회계상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시한폭탄입니다. 344억 원. 이 돈을 2026년 1분기까지 갚아야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 대출금 때문에 회사의 단기적인 생존 자체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간단히 보면요. 이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자산은 52% 늘었죠? 그런데 부채는 무려 145%나 급증했어요. 자산이 늘어난 것보다 빚이 훨씬 더 빨리 늘어난 겁니다. 그 결과 회사의 진짜 자기돈, 즉 자본은 83%나 줄어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독특한 회계상의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파생상품 부채 평가 손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진짜 아이러니한 건데요. 이 손실의 상당 부분은 놀랍게도 회사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발생한 장부상의 손실입니다.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같은 것들 때문인데, 좋은 소식인데 회계 장부상으로는 적자로 기록되는 약간은 왜곡된 상황인 거죠. 현금이 나간 건 아니고요. 정리해보면 큐로셀이 마주한 위험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344억 원 대출, 이거 연장 못하면 바로 유동성 위기죠. 둘째, 매년 운영비로만 현금 300억 원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걸 현금 소진, 즉 캐시번이라고 하죠. 셋째, 적자가 계속되면 2026년 이후에는 상장 폐지 위험도 생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본 것처럼 주가 변동 때문에 재무제표가 왜곡되어서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역시 대출 만기고요.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림카티주의 약속. 투자자들이 여전히 희망을 보는 이유? 지금까지는 좀 어두운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이야기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재무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 회사를 주목하는지 그 희망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희망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67.1%. 이게 뭐냐면 큐로셀의 핵심 신약 림카티주의 임상시험 결과인데요. 완전 관해율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치료 후에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환자의 비율이 67%가 넘는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치료 효과죠. 그리고 이건 그 잠재력이 그냥 가능성으로만 머무른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큐로셀이 사상 첫 매출을 올렸어요. 무려 100만 달러.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아직 약을 정식으로 판매해서 번 돈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가진 기술력 자체를 컨설팅 해주는 대가로 받은 돈입니다. 약이 나오기도 전에 기술력만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한쪽에서는 242억 원의 현금을 확보해서 버틸 힘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1년에 300억 원씩 현금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주로는 있는데 연료가 계속 줄고 있는 비행기 같은 상황인 거죠. 네 번째 파트, 결전의 순간. 모든 것을 결정할 두 개의 관문.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딱 두 개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수렴됩니다. 이 두 관문을 통과하느냐 마느냐에 회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두 개의 허들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핵심 신약 림카티주에 대한 규제 당국의 최종 판매 허가를 받아내는 것. 그리고 둘째, 2026년 초에 만기가 돌아오는 그 344억 원 대출의 만기를 성공적으로 연장하는 것. 이 둘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파트, 앞으로의 두 갈래 길. 이 위험한 외줄타기의 결말. 자, 그럼 이 허들을 넘었을 때와 넘지 못했을 때 큐로셀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까요? 그야말로 극과 극의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먼저 성공의 길입니다. 림카티주가 허가를 받고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주가도 안정되고 빚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재무구조가 완전히 개선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고위험 연구개발 회사에서 어엿한 상업회사로 달바꿈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패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신약 허가가 늦어지고 현금은 계속 타들어가는데 대출 연장마저 실패하면 회사는 그대로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큐로셀을 지켜볼 때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들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일종의 대시보드죠. 보유 현금은 늘어나야 하고 부채 비율은 당연히 내려가야겠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은 줄어야 하고요. 유동성 비율과 자기자본은 다시 늘어나야 합니다. 이 화살표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만 잘 체크하셔도 회사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데이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큐로셀은 과연 획기적인 과학기술의 승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재무적인 압박에 무너지는 모래성이 될 것인가? 이 엄청난 과학적 성과가 이 냉혹한 재무제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정말 아무도 모르죠.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